안녕하세요. 이분 베이지입니다. 여러분 11월 한 달 좋은 책과 함께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지금 읽고 있는 책은 무엇인가요? 저는 요즘 어떤 영상책을 다 고민하면서 신간 도서를 많이 살펴봤어요. 확실히 AI 분야가 강세여서 노화, 금융, 심리 이런 다양한 키워드가 접목되어 출간되더라고요. 또 필승의 심리학 분야도 꾸준히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 출간되는 게 보였고요. 소설은 이제 시대소설이나 SF 이런 장르 소설이라고 하기 좀 특정하게 무색할 만큼 스테디가 되는 느낌이고, 이렇게 신간도서 찾아보다가 요즘 좀 길이 가서 장바구니에 담아둔 연말까지 차근차근 읽어볼 책 3권과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 3권 해서 총 6권의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 첫 번째 책은 잡는 법과 읽는 법, 한경은 지은 수호서재 판을 184쪽 교양심리학. 놓아야 할 것을 끝까지 붙잡거나 잡아야 할 것을 쉽게 놓아버리는 사람을 위한 심리학. 이 책은 의존과 회피 사이에서 흔들리는 성격을 탐구하여 균형을 회복해 자기 삶의 중심을 찾도록 돕는 심리학 책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격이란 결국 의존과 회피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책을 통해 내 성격을 제대로 파악해 넘치는 것은 덜어내고 부족한 점은 채워넣어 나만의 속도로 중심을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책은 의존과 회피라는 큰 틀을 중심으로 다양한 특징이 소개되어 있어서 목차를 한번 훑어본 뒤에 나에게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읽어도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성격 경향을 설명하기 때문에 같은 단어나 같은 문장, 비슷한 결이 계속 반복되어서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책을 제대로 읽고 싶은 마음에 이런 성향과 특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정확하게 알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는 속도 자체가 느려지고, 그러다 보니 질질 끌게 되고 점점 흥미가 떨어졌어요. 저도 실제로 한 2주 정도 붙잡고 읽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생각하는 내 성격 부분을 먼저 찾아서 읽고 솔루션을 적용해보면서 책에 대한 흥미를 느낀 후에 다른 성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회피나 의존 성향은 결국 다 미세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내 성향을 파악하고 나니까 전체적으로 이해하기도 쉬웠어요. 이렇게 제가 읽은 방법은 참고만 해주시고, 책에서 소개하는 의존과 회피, 두 성향 사이 균형을 회복하는 솔루션을 적용하면서 좀 더 편안하고 자유로운 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책은 장애학의 시선, 김도현 지은 5월에 본 패널 240쪽 사회학. 장애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와 정치의 문제로 바라보며 누구도 뒤에 남겨지지 않는 세상을 향한 장애학의 시선과 실천적 자유를 제시하는 책. 장애학의 도전을 통해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근본적 악업과 차별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장애학이라는 비판적 실천적 학문을 대중적으로 알려줬던 연구활동가 김도현 저자의 6년 만의 새 책 장애학의 시선은 장애가 왜 관계와 정치의 문제인지, 장애 문제에 왜 이 사회의 일부가 아닌 모든 구성원을 필연적으로 얽힐 수밖에 없는지 설명합니다. 젠더 개념 장애부터 장애 해방 운동의 이야기를 거쳐 노동해방, 기후위기와 장애인 관계까지 따뜻하고 날카로운 지성의 문장들이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참을성 있게 되풀이하며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게 된 이유는 제가 몇 년 전에 장애학의 도전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장애학이라는 분야를 본격적으로 파고들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시리즈인 이번 책 장애학의 시선을 안 읽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장애학의 도전, 전 책은 도전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페이지 수도 좀 두꺼운 편이라서 쉽게 읽어볼 마음이 좀 안 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실제로 완독하는데 되게 오래 걸린 책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책 장애학의 시선은 240쪽으로 얇은 편이고 우리의 시선을 따라가며 빠른 호흡으로 장애학을 말하기 때문에 장애학에 대해 접근하기 좋아 누구에게나 추천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장애학에 관한 책 중 이 책을 먼저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장애는 개인의 결함이 아니고 특정 집단의 문제도 아닌 사회 구조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기에 장애학의 시선은 사회 구성원이 함께 책임져야 할 정치적 과제라는 점을 다시 깨닫게 해주는 책입니다. 다음,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세 번째 책은 우리가 기댄 모든 것, 마스모토 도시히코 요코미치 마코토 지은 김영사 판일 304쪽 교양심리학. 이 책은 중독을 의지 부족이 아닌 고통을 덜기 위한 인간적 몸부림으로 바라보며 의존과 회복의 진짜 모습을 솔직한 대화로 풀어낸 책입니다.
술을 끊지 못하는 문학 연구자와 담배를 끊지 못하는 정신과 의사가 병 이전의 삶이 드러나는 방식인 의존증을 주제로 주고받은 편지를 묶은 책으로 본인들의 과거사와 혼내, 트라우마까지 드러내며 의존증의 심연으로 들어가 중독과 회복에 얽힌 진짜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책에서는 의존증의 본질은 쾌락 추구에 있지 않고 고통 경감에 있으며 의존증은 장기적으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단기적으로는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지금을 일시적으로 견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책 소개만 봐도 되게 공감되지 않나요? 술을 끊지 못하는 연구자, 담배를 끊지 못하는 의사, 이 조합만으로도 벌써 흥미롭고 궁금해지잖아요. 사실 저는 이 소개글 문장만 보고 내용도 제대로 안 살펴보고 바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에서는 두 사람이 중독된 술과 담배에만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게임, 약물, 도박, SNS까지 다양하게 살피고 말 그대로 중독을 왜 끊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입체적이고 다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정말 현실적인 내용이 많아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었어요.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유명한 AA라고 알코올 중독 자조 모임에 대해서는 종교색에 강해서 거부감을 느꼈던 이야기에 대해서 나오고 일반 의약품, 타이레놀 이런 거 과다 복용에 대한 문제라던가 ADHD 등 요즘 좀 사회에서 이슈되는 동반이란 문제도 다루고 있어서 의존을 병이라는 오피셜한 확정된 시선이 아닌 일상에서 드러나는 마음 깊은 곳을 따뜻한 시선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요즘 살펴보고 있는, 눈여겨보고 있는 책에 대해서 소개해보자면 첫 번째, 음식은 넘쳐나고 인간은 배고프다. 다출력 골슴을 지은 김영사 편은 336쪽 교양입니다. 이 책은 식량 과잉과 기아가 공존하는 현실을 과학적 데이터로 해부하며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지속 가능한 식탁의 기준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세계는 지금 기아와 식량 낭비라는 모순된 위기에 있다. 인류는 필요한 양보다 30% 이상 많은 식량을 생산하고 있지만 여전히 8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굶주린다. 이러한 현실을 과학적이고 구조적으로 분석하며 우리가 직면한 식량 시스템의 문제의 점을 낱낱이 파헤치는 이 책은 농업기술부터 식문화, 윤리적 소비, 대체육과 기본식단까지 감정이나 이념이 아닌 데이터와 과학적 사실로 식량 시스템을 바라보고 무엇을 먹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 기억하시나요?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립니다. 장 지글러 지은 갈라파고스 편은 이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우리 시대의 식량 문제 인문서가 됐잖아요. 근데 그게 벌써 거의 20년 전인 거 알고 계셨나요? 이 책이 2007년에 출간된 책이더라고요. 그런데 식량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보다 더 심각해지기만 하고 그래서 업데이트된 내용이 궁금하셨던 분들 음식은 넘쳐나고 인간은 배고프다. 이 책이 올해 5월에 출간됐다고 합니다. 음식은 넘쳐나고 인간은 배고프다. 이 책은 식량 과잉 속에서도 기아 문제가 지속되는 이유와 생산 부족이 아니라 구조적 불평등과 비효율성 때문을 다시 일깨워주는 책입니다. 여전히 이 세계의 절반은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이 책에서 소개된 내용과 현재의 식량 문제가 비슷한 결인데 그렇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이 모든 것은 거대한 착취국 완의 문제이니 나는 이대로 손 놓고 가만히 있겠다 하기에는 불편하고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 나의 모습을 좀 되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소개하고 싶었던 책입니다. 실제로 저도 이 책을 읽었던 몇 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의 먹는 생활을 얼마나 달라졌나 생각해 봤는데요. 저도 잠깐 주 1회 비건 데이도 해보고 대체육, 콩고기 같은 것도 시도해보고 확실히 예전보다 지금이 인내 소비를 준 것도 같고 버려지는 재료 없이 잘 사고 잘 먹으려고 공정무역, 달걀 난각 표시, 사육 환경 이런 것도 이것저것 살펴보고 구매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실천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실천의 한계에 대해서 또 책을 통해 배울 수 있고 작지만 지속 가능한 실천 그 이상 먹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기준을 얻을 수 있는 책이라고 해서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저처럼 삶의 가치관의 먹는 문제를 통한 인류의 미래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책이라고 해요. 저와 같은 고민하는 분들 책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고 다섯 번째 책은 꽃을 공부합니다.
박원순 지음 사이언스 복습편은 360쪽 꽃과 나무. 국립세종수목원 가드너가 들려주는 꽃의 문화사와 과학사. 이 책은 국립세종수목원의 가드너가 인류 문명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29종의 꽃을 문화사, 과학사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는 인문식물학 에세이다. 각 꽃이 지닌 형태와 생태, 생리적 특징은 물론 고대 신화부터 현대 예술까지 다양한 역사적 장면 속에서 꽃이 어떤 상징과 역할을 해왔는지 세심하게 짚어준다. 저자는 욕망, 예술, 사랑, 치유 하는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꽃이 인간의 감정과 관계, 사회적 가치와 얽히는 방식을 입체적으로 탐색한다. 여기까지가 책 소개 내용이며, 제가 갑자기 왜 꽃 책을 소개하냐면요, 제가 올 여름에 책문화제에 갔을 때 꽃책을 몇 권 살펴보고 책 표지 자체가 알록달록하고 예뻐서 기분이 되게 좋아지길래 장바구니에 담아놨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요즘 여기저기 책을 살펴보던 중에 또 이 책이 눈에 띄더라고요. 제가 꽃과 관련한 책을 지나치지 못하는 걸 보니까 읽어보긴 해야겠다 싶어서 좀 살펴보게 됐습니다. 이 책은 크게 29종의 꽃을 소개하는데 1부에서는 인간의 욕망을 대변하는 꽃을 소개하고 2부에서는 예술가들이 사랑하는 꽃, 3부는 애절한 사랑과 관련된 꽃, 4부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온 꽃들을 소개한다고 합니다. 목차만 읽어봐도 좀 흥미롭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특히 1부, 2부가 눈에 들어오는데 여러분은 어떠나요? 여러분의 흥미를 끄는 목차는 몇 번인가요? 그리고 책이 단순히 식물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꽃을 통해 인간이 자연을 이해하고 삶을 정리하는 방식을 되짚어보게 만드는데, 그래서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뿐 아니라 꽃의 문화적 의미와 자연의 깊이를 알고 싶은 독자에게도 풍부한 지적 즐거움을 주는 일종의 꽃의 자서전 같은 책이라고 합니다. 책을 읽기 전에 내가 사랑하는 꽃은 무엇일까 좀 생각해봤는데, 저는 안개꽃, 거베라, 프리지아, 라운클러스 이렇게 흔히 우리가 꽃다발 서면 만나볼 수 있는 구성 정도 하는 생각 나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고 난 후에 어떻게 생각이 바뀔지도 기대되는 책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랑하는 꽃은 무엇인가요? 댓글로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6번째 책은 나의 친절한 예술책, 헤런 깁슨, 버난다린쇼, 길더 윌리엄스 지음 인류문화사편은 192쪽 미술 이야기. 60명의 예술가와 함께 미술의 등을 키우는 가장 친절한 이민서. 중세부터 현대까지 60명의 예술가와 100여 점의 작품을 폭넓게 다룬 친절한 미술 이민서. 작가의 생애와 시대적 배경, 작품의 기법과 상징을 연결해 작품이 탄생한 맥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풍부한 독감과 명확한 해설로 초보자도 부담없이 미술 감상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한다. 또한 여성, 비서구 예술가 등 다양한 문화권의 작품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며 미술의 확장된 시선과 공존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책. 이 책은 소장해서 두고두고 보기 좋은 미술 인문서라고 느껴서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저의 개인적인 경험담인데, 제가 한 2015년에서 16년도 때 한참 작품 보는 거에 빠져서 여기저기 잘 다녔었거든요. 그때는 작품에 대한 깊은 생각이나 좋아하는 마음보다는 그저 허영심뿐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냥 시간 나지만 보고 유명하다고 하니까 가고, 그래서 감상평이나 간단한 후기조차도 남기지 않았어요. 너무 아깝죠. 그래도 그때 이런 미술관에 대한 궁금한 몇 가지, 이런 책도 사보긴 했거든요. 제대로 잘 보고 싶은 욕망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근데 이렇게 책까지 사먹고 또 한참 전시생활가 멀어졌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또 한 3-4번 정도 보러 갔는데 여전히 작품에 대한 기본 정보나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감상의 질이 낮다는 거를 제대로 실감했습니다. 요즘 워낙 책이나 유튜브 등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왜 그냥 들어갔지? 하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관련 책을 좀 찾아보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나의 친절한 미술책, 이 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올해 10월에 출간된 신간도서이기도 하고 두껍지 않은 페이지 수의 친절한 인문서라고 하니까 한꺼번에 후루룩 읽지 않고 두고두고 좀 곁에 두고 싶은 책이라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도서 내비록이랑 출판사 제공 리뷰, 상세 이미지 이런 걸 살펴봤더니 책 크기가 좀 큰 편이고, 한쪽에는 이렇게 작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큼직한 독판, 반대쪽은 작품의 설명을, 작품의 특징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키워드와 기법 정리, 감상법을 알려주는 설명까지. 미술사, 예술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면 무게가 한껏 무거워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부담없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글자 분량은 적게, 독판은 선명하고 크게 만들어졌다고 느꼈습니다. 저 같은 초심자에게 딱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2026년에 예술의 눈을 키우고 안목을 높이고 싶다 하는 욕망이 있는 분들은 저랑 같이 이 책 읽어봅시다.
저는 연말에 크리스마스 분위기 느끼면서 천천히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요즘 읽고 있는 책 3권과 장바구니에 담아둔 읽어보고 싶은 3권, 총 6권 소개해봤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에게도 흥미로운 책이 있었나요? 아, 그리고 신문, 사회문제, 도양, 자연, 예술 이렇게 다양하게 소개하려고 한 게 느껴졌나요? 저도 다양하게 읽고 싶어서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제 11월 끝나면 날씨도 급격히 추워질 텐데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하게 재밌는 책 읽으면서 연말 마치합시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